교사라는 직업의 인기는 교대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교대 누가 갈 수 있나 초등교육과를 포함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의 선발 인원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 임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2018학년도 이제 교대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시 문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수시 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교대나 뭐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한 368명 정도,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는 전체 교대들이 모두 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할애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6%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정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밖에도 뭐 이화여대나 제주대 같은 경우는 교대는 아니지만 초등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교원대도 이제 뭐 큰 스승 인재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해서 뭐 교육감 추천 대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수시 모집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교대하고 초등교육과 세 군데 모두 다 학생부 종합은 다 뽑네요. 다 뽑는 데가 없고 대신 이제 교과형은 뽑는 대학도 있고 안 뽑는 대학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리해 보니까 서울교대, 공주, 청주, 전주교대, 그다음에 제주대 초등교육과하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이렇게 이제 교과형을 뽑는 거고 종합형을 다 뽑는 거네요. 이화여대를 빼면 결국 이제 두 가지 트랙 형태로 뽑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대가 예전에는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제 교과 전담 교사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특정 교사, 담임 교사가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문자연 할 거 없이 전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사람을 키우는 인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학생의 숨겨진 자질을 끌어내주는 교육,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인재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종합전형이 상당 부분 입시 전형의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박사님, 저기 종합전형 늘린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경인교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이런 게 이제 한 70명 정도 늘어나서 463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양인재 추천 전형이 이제 2배의 인원을 뽑죠. 10명 뽑다 20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진주교대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 전형도 59명에서 105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또 지역인재 선발 전형도 96명에서 105명으로 늘고, 다른 대학들도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죠. 수시 전형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생들은 대학별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 갖다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선생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통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교과에 대한 교과 성적도 관리를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교내 대회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동아리 나 봉사나 아니면 자율활동까지도 막 학생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나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직접적으로 이 교사와 관련된 동아리, 봉사 이런 것만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면 이 학생들은 지금의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다들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변화된 교육의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어떤 교사를 선발한다고 하는 관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책무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연한 교육봉사 시간을 막 100시간, 200시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거 하나를 끝끝내 올고지 했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이 친구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가 이제 미래 사회로 가면은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본성의 충족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동에서 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종합전형이 또 이게 활동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대학을 우리가 꼬집지 않더라도 교대 그 선발 방식을 보면 이제 단계별 전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인데 뭐 2단계는 이제 거의 다 면접이 있고요. 근데 1단계 특성을 보면 학생부 교과로만 1단계를 통과시키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류라고 그래서 교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금 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님 어때요? 그 서류백이라고 하는 대학도 사실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지만 결국에 합불자 아이들의 그 내신을 보면 큰 폭으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내신도 상당히 좀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접에서도 상당히 많이 갈리니까 그 교직 인적성 면접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수시 전형에서는 뭐 최저가 없는 교대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뭐 경인교대나 이런 교대 일부 최저가 없는 데서는 다른 전형 요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비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비가 뭐 60%에서 80% 정도를 규정 지으면 그만큼 또 이제 남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학생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재직 중 학교가 남녀공학이잖아요. 네, 남녀공학입니다. 이건 이제 뜬금없는 얘기인데 남학생들이 교대를 많이 물어보나요? 남학생들이 교대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교사로서의 진로를 보다 더 빨리 확정짓는 특징이 있다. 이건 계속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신임 교사 오시면 대체로 여사 선생님인 경우가 되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형 방법 얘기하다 잠깐 들어갔는데 일단 수시 전형 분석해 보니까 교과가 일단 학업 역량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학불 자료 들어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교사로서 자질 함양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다양하게 했느냐. 그럼 뭐 봉사라도 교육봉사가 아니더라도 좀 폭넓게 독서도 마찬가지로 폭넓게 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거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대학과 전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울교대가 4개 등급합이 9죠. 4개가 9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수학이나 이제 그 이과 학생들 가양하고 과탐한 애들은 4개 등급합이 11인가 그렇더라고요. 자연계 학생들이 좀 등급 따기 어려우니까 조금 낮춰준 것 같고 저는 이제 공주교대가 매년 보면 수시에서 원래 선발하려고 했던 인원이 있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이 돼요. 그래서 왜 이월되나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선발하는 방법이 지역인재 선발은 20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고 거기는 최저가 없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 158명 올해 뽑거든요. 근데 얘네가 최저가 높아요. 국수탐,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국어, 수학, 탐구는 한 과목 얘기 안 했으니까 2과목 평균일 텐데 그게 8이에요. 근데 별로 안 높을 것 같잖아요. 8이니까. 보통 3개 합이 6 그러면 2 이런 개념인데 뭐 2개는 3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충족을 못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정시로 이월되는 이제 교대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 공주교대가 조금 많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의 기본적으로는 어떤 교과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학생들을 좀 뽑아야 되고요. 또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뭐 직업인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학문 탐구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교대 갔다고 해서 모두 다 교원 인원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진짜 이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학업 능력은 그 대입 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어제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교대에서 뜬금없이 나가는데 그 일반 전형이 최저가 없잖아요. 수능 최저가. 그랬더니 결국은 얘들이 기초 수학 능력이 좀 부족한 걸로 정시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주교대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 최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교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의 교직인석 우수자 전형이 최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교대. 여기는 뭐 전북 교육감 추천은 인원이 적으니까 결국은 고교성적 우수자. 그다음에 청주교대가 지역인재까지 포함해서 2개 전형이 모두 최저가 있어요. 그럼 뭐 박사님 뭐 얘기하시겠지만 최저가 있으면 결국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죠. 실제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아니 액면 경쟁률도 낮아요. 왜냐하면 수능 조건이 안 되는 친구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또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느닷없이 야 경쟁률 낮다.
전주교대 한번 쓰자 그랬는데 본인의 자녀는 체제를 충족시킬 수 없는 교대, 초등교육과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시가 교대 그 입시 중심으로 자리 잡기 뭐 예정이긴 하지만 또 일부 지방교대는 정시 체제도 여전하다. 우리가 네. 모집인원 있는데 뭐 일반 대학은 이제 수능이 정시에서 네네. 절대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보니까 뭐 4년제가 197개 대학 중에 인문계가 112개 대학, 뭐 자연계는 117개 대학이 수능 100%로 뽑던데 교대는 좀 다르죠. 전형 요소 쓸 때. 그러니까 정시 때. 네, 정시 때 수능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좌우를 하는데 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도 이제 교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체능 교과까지도 모두 다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니까 두루 좀 잘해야 되는 정교과. 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수능뿐만이 아니라 면접도 나중에 당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교대 면접 많이 어렵나요, 학생? 교직 인적성 면접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다른 학과에서 보는 어떤 인성 면접이라던가 뭐 학생부 확인 면접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교직에 대한 것도 거기다 이제 학업 능력에 대한 것도 좀 묻게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따로 좀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시도 결국은 면접을 보는 게 다 2단계란 말이에요. 1단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면접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교대 면접 하는 친구들은 정시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건 수시에도 교대를 쓰고 그러니까 썼으니까 1단계 통과를 기대하면서 면접 준비했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정시 가면 경쟁력이 있는 건데 만약에 수시에는 교대를 안 쓰고 뭐 정시 때 이제 점수 맞춰가지고 교대 가는 친구들이 1단계 통과는 됐는데 면접에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오, 많죠.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파이널 때 면접 준비하러들 이제 강남 쪽 애들 많이 오죠. 아, 학원가에? 네네. 학교에서는 진짜. 정작 도움을 줄 수 없나요? 면접에? 학교에서도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 면접 시즌이 되면 그때 이제 학교에서도 뭐 진학지도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의 면접 이런 것들을 진행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면접을 파이널 때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면접 과정에서 걸러지는 학생들이 어떤 거냐면 교사가 될 자질이 없거나 어떤 교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위장해서 오는 애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진짜를 단기간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에 대한 준비는 따로 준비되기보다는 이미 그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했던 활동과 생각들이 모여서 아 나는 교사가 돼야겠구나 라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면접에서 뭐 특별한 기간을 갖고 연습을 하지 않아도 뭐 의사소통에만 실패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이제 정시전형에서 초등교육과까지 포함하면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수능 100으로 뽑아요. 네네. 수능 100%니까 뭐 면접도 없고 학생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다군의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경쟁률이 뭐 20, 30대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요즘 또 제주도 인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대학은 교대는 뭐 대부분 1단계 수능 통과하면 2단계 면접인데 이제 제가 면접의 준비 시점이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한테 여쭤봤고 아마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진짜 윤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별도의 면접 매뉴얼을 뭐 학원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책도 좀 읽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진심과 진정성이 얼마 정도 이게 축적돼 있느냐 그걸 교수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면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올해 또 이슈 중에 하나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절대평가는 특집으로 얘기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교대에서도 이게 등급별로 좀 변수들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윤 선생님.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른 대학보다 이 교대가 영어 절대평가화 됐지만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건데 등급 간의 점수차가 일단은 일반 대학에 비해 좀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비율을 따져봐야 되지만 공주교대가 이제 20점 차로 가장 크고요. 뭐 광주교대, 부산교대 한 10점 차, 전주교대도 한 6점 차, 경기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 5점 차, 뭐 청주교대 4점 차, 진주교대 2.7점 차. 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영어의 최저 기준이 적용이 돼 있어서 뭐 3등급 안 되면 뭐
못 들어와 뭐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다른 합니다. 게 괜찮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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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 보면 윤시현 선생님이 얘기한 뭐 몇 점 차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네네, 점수 그렇죠. 차이예요. 네네, 어차피 네네. 교대 오려고 하는 학생이 영어 3등급 해가지고 뭐 경쟁력 네. 없다고 보는 거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자연계 학생들도 교대에 희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이 경우에 자연계 학생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여태까지 교대 간다는 자연계 학생들 정시건 수시건에서 수시는 좀 제외로 치더라도 네. 정시에서는 떨어진 아이를 못 봤어요. 네. 최근에 그렇죠. 네네.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합불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문과 여학생이 제일 점수가 높고 요구되는 점수가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여학생, 그 다음에 문과 남학생, 그러니까 이과의 남학생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연계열 남학생. 네네. 자연계열의 이과의 남학생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 거기다 또 실제로 정시에서는 수학 가형하고 과탐에다 가산치도 주잖아요. 근데 모든 대학이 주진 않고. 그렇죠. 몇몇 대학들은 그렇게 가산치를 주는데, 이제 뭐 경인교대나 부산교대나 전주교대 같은 데는 제외지만 대부분의 교대는 거기에 가산치를 주니까 이 친구들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교대도 매력적인 특히나 남학생이라면 한번 해볼 만도 한 적극적으로 좀 추천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최근에는 가형이 너무 쉽게 나오고 나형은 쉽게 내도 밑에서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표준 점수 차이가 가형이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10%를 줘도 5%를 줘도 나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대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짜 나는 1번도 교대고 6번도 교대다. 뭐 정시 때도 나는 무조건 교대다.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6월 모의수능 보고 수학 나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경인교대, 그다음 부산교대하고 전주교대를 뺀 나머지가 가산점이 있긴 한데 실제로 최근에 가형과 나형의 점수 구조 요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너도 나도 교대 누가 갈 수 있나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